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재개발 지역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분양 대상자가 되고 같은 물건인 것 같지만은 또 분양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다른 부동산을 가보시면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고 설명을 잘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고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가셔야지만이 정확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전 재개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조합원이면 분양 대상자가 다 되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분양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조합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양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니지만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황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할 때는 단 한 명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같은 구역 내에 한 명의 소유자가 주택도 2개 갖고 있고 상가도 하나 갖고 있고 토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한테 매수를 하는 시점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이면 매수하는 각각 한 명씩 다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 조합원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분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광주 고법에서 조합원과 분양 대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렇게 같은 구역의 1인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판결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같은 구역이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 시행 인가의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인데요. 보시면 사업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보시면 조합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합원이 아니지만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6조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쭉 보시면 정확하게 쭉 그냥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가시면 요게 좀 중요합니다. 76조 1항 6호에 보시면 1세대 또는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주택만 공급한다는 법적 내용이고요. 하지만 시도 조례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한 필지입니다. 한 개의 필지에 A, B, C, D라는 4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단 한 명만이 한 명만에게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보시면요. 분양 대상자를 누구로 받냐면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 무허가 건축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포함하고 또 두 번째는 토지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39조 규모 이상인 자. 건축조례 39조 보시면 저희 대전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상업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 좀 있죠.
뭐 지금 은행 1구역이라든가 장대 B구역, 장대 C구역, 삼성 1구역 같이 이렇게 상업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60제곱미터가 아니고 150제곱미터니까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입니다. 권리가액이고요. 그리고 이게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투사력 이상이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최고 적은 것보다 이 권리가액이 더 많으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좁게 좀비속 세대원이 갖고 있는 모든 가족이 갖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합치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비 조례의 분양 대상자 제한을 좀 걸어놨는데요. 이런 당연하죠. 단독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이유, 구역 지정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대에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머니 하나 갖고 계신 경우, 요게 같은 세대였을 경우 단 한 채만 공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하나의 주택 한 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서는 구역지정 공람 091 이전에 공유 지분으로 토지가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의 규모가 대전시 건축 조례 이상이면 공유를 하고 있어도 각각의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A, B, C, D 4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역 지정 공람 091 이후에 이게 찢어졌다면,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렇게 공유로 취득하게 되면 이 중에 한 명만 분양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전에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었다면 대상자, 건축조례 39조 이상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고 B, C, D 4명은 분양 대상자가 각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역지정 공람 091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도 안 되고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독인 소유의 주택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흔히 얘기하는 찢기죠. 찢기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가 되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보시면 사망인데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한 개 필지가 있고 요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토지의 일부를 구역지정 공람 091 이후에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이거죠. 요게 지금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구역지정 공람 091 이후에 요걸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경우는 한 명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것도 당연한 거죠. 구역지정 공람 091 이후에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취득해서 한 명이 두 명으로 되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한 필지의 토지를 구역시장 공람 091 이후에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요거가 조금 애매모호한 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C가 구역지정 공람 091 이후에 E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E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다 보니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이상 소유자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지 이미 받을 수 있는 소유자를 제한하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한이 된다면 C는 꼭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이 토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이렇게 쪼개서 뭐 F한테 팔거나 이런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말씀드렸고요. 대전은 현재 재정비 촉진 지구가 많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는 좀 다른 제한을 받으니까 꼭 유념하고 보셔야 됩니다. 도마변동 지구는 다 재정비 촉진 지구, 선화용도, 목동 더샵 리슈빌이라든가 선화 B구역, 선화구역, 용두 A구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흥지구, 대전 역세권지구, 유성시장지구 이런 것들 다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이런 데에는 구역 지정일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단 하나의 분양 대상자만 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3조에 보면요.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고시가 있는 날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을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정비 촉진 지구긴 한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 도마변동 지금 같은 경우 13구역, 15구역, 16구역 이런 곳들 그리고 선화용도 지역에 보시면 용도 A구역 이런 것들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재정비 촉진 지구는 이전에 지정되었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지구는 2007년 8월 31일, 선화용도는 2007년 11월 9일입니다. 근데 재정비 촉진 지구 존치구역 내에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건축물의 신축이 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사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보니까 꼭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조례라든가 정비법에 나와 있는 토지 대상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거, 조합원을 늘리는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가 정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분양 대상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꼭 유념해서 요 날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비 촉진 지구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신 재정비 촉진 지구가 아니라면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다 보니까 그걸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실거주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대상을 좀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 유념하시고 투자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런 내용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